세월 후에 이번 구조 작업은 민관군이 합동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이 바로 언딘이라는 민간업체죠. 지금 실종자 가족들은 이 언딘의 구조 작업에 불만이 많습니다. 도대체 이 업체가 어떻게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현장에 투입된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들을 합니다. 특히 이 언딘의 대표는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부총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딘이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연결고리로 해서 해경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게 아니냐 하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김춘진 의원을 만나볼 텐데요.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해경 간부가 너무 많다는 부분을 지적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 연결해보죠.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입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구조 작업에 참여를 하는 곳이 해경, 해군, 해양구조협회, 그리고 민간업체 언딘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한국해양구조협회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성격의 어떤 곳입니까? 네, 지난 2011년 각종 해양 재난, 사고를 예방하고 해양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예, 비영리 사단법인. 그런데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어떤 부분을 지적하셨냐면 해경에서 퇴직한 간부들이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대거 취업을 했다더라. 이 문제 제기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제기인가요? 해양구조협회는 이제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예. 그러나 해경 퇴직자들의 재취업 공간으로 전락할 경우에 특히 이제 전문성,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나 대거 취업을 해 있던가요? 상근으로 있는 사람이 2명, 예. 비상근으로 4명인데 이 당시에 거의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무국장 중에 해경 출신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지난 국감에서는 낙하산 인사까지만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낙하산 인사가 오면 혹시 전문성이 떨어지진 않겠는가라는 우려까지를 하셨던 건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이 되는 것이 이 해양구조협회의 부총재가 이번에 민간업체로 지정이 돼서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하고 있는 언딘의 대표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 이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혹시 이 해양구조협회라는 걸 연결고리로 해서 퇴직자 해경 간부들하고 이 민간업체들 사이에 어떤 교분을 쌓고 그래서 이런 구조작업,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뭔가 좀 어떤 특혜를 줬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에 청해진, 즉 세월호 소속사죠. 예. 그래서 언빈이라고 하는 내하고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사고 수습 계약이죠. 이건 법에 의한 뭐 그런 거겠죠. 예. 예. 그런데 이러한 선박 군항 계약은 인명구조가 아닌 선체 인양이 주목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언딘 소속 민간 잠수사들이 상시 고용이 아니고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시로 모집된 이러한 잠수사들이라고 그래요. 상근자가 아니라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은 이제 그때 모집이 되는 사람들이다. 네, 그렇죠. 해경이 관계자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민간 구조사. 예. 민간 구조사들의 약 80%가 언딘 소속 잠수사다. 그런데 이 잠수사들은 상근하는 분들이 아니고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 모집하는 분들이다. 그러면 평소에는 언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가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마치 아르바이트생 모집하듯이 사람을 모집을 하면 그쪽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투입이 된다 이런 말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평상시에 잠수사들의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가 모집을 해서 투입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평소에 언딘 소속으로 상근 소속으로 어떤 계속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관리를 받아오던 사람들은 아니란 말씀이시군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딘이라는 민간업체가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하면서 수색 작업이 구조 작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구조 작업이 계속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이런저런 의혹이 발생하고 있는 와중이 아니겠습니까? 훈련이 잘 돼 있었으면은 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이런 구조 작업에, 해상 구조 작업에 민관군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거는 이게 법으로 규정이 된 거라면서요? 순환구조법에 의해서 예. 바로 이분들이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로서 인정이 된 거죠. 예. 그때부터 이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생긴 거죠? 네. 예. 그럼 민간업체를 제대로 잘 선정하는 게 관건일 텐데, 만약 투명하게 선정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잡음, 이 선정을 잘한 거냐, 못한 거냐, 뭐 이런 잡음이 계속될 수 있겠네요. 저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소 전문성이 이제 떨어지는 분들이 여기에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는 맡고 부분. 있다 해양구조협회의 상층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면은 역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투명하게 업체 선정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관리도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예.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여객선의 증축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네. 예. 이거 자료를 받아보시니까 좀 심각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000톤 이상의 여객선 17척 중에 15척이 그 중고 선박이에요. 17척 중에 15척이 중고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중고 배를 예. 그 일본이나 많은 국가에서 예. 여객선의 그 수명을 20년 이하로 이렇게 사용하게 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예. 국가에서는 이러한 여객선을 오래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규제가 엄격한 국가의 선박, 중고 선박을 우리가 갖다 쓰는 거군요. 예, 새로 배를 만드는 것보다는 경제적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배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렇군요.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중고를 들여다가 그냥 쓰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한 번 더 개조, 증축. 이번 세월호처럼 예,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 보건성 떨어지는 문제, 안전성의 결함 이런 것이 생기진 않는 것인가 이제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제 법이 20년까지로 우리나라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언제 30년으로 늘었습니까? 역시 2009년도에 규제급 완화 차원에서 2030년까지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그래서 중고배를 오래 쓸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난 거죠. 예. 그렇게 해놓고 검사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처럼 검사,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된 상황이라면 그 배들 중에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 얼마나 안전성이 확보된 것인가는 또 이게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는. 총체적으로 전수검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렇게 그 개조를 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계속 그 카페리호 아무호에서는 2013년 이제 개조를 해서 탑승 인원이 335명에서 무려 855명으로 155% 이상 밀림되고 있습니다. 예. 카페리 여객선 대모호는 총 4차례 개조를 통해서 승선 인원을 248명에서 345명으로 늘렸지만은 이 보건성 재검사는 한 차례도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각하네요. 전수검사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왜냐하면 이 배를 이 두 척 중에 한 척은 이 개조를 해서 여객 인원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이 철저한 조사가 저는 필요하다. 뭐 제2의 세월호 같은 참사는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총 전수검사에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도 드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었습니다.